축구 역사상 역대급 신성이라 불리는 라민 야말, 인간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 천재 미드필더 페드리와 함께 2025년 여름 전 세계적인 빅클럽 FC 바르셀로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15년 만의 방한으로 FC 바르셀로나는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FC 서울과 대구 FC와 맞붙었는데요. 국내 축구 팬들로서는 한여름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뿐일까요? 같은 시기 토트넘 하스퍼는 세 번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참가하며 이번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명 흑백 더비를 치른 것이죠. 특히 이번 방안은 10년 동안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한 캡틴 손흥민 선수의 고별전으로 기록되어 더욱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럽 축구 빅클럽들의 방안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와 같은 일정은 이제 단순한 친선 경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여름 유럽 빅클럽 팀들은 도대체 왜 한국을 찾는 걸까요? 훈련의 목적일까요? 아님 단순한 팬서비스일까요? 프런트 오피스가 준비한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 빅클럽들이 프리시즌에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구조와 전략을 짚어보려 합니다. 프리시즌 투어의 기원은 생각보다 오래 거슬러 올라가 1904년에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브랜드 가치나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움직이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 시작은 오늘날의 프리시즌 못지않게 상징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륙을 건너간 팀은 영국의 사우스햄턴 FC인데요. 1904년 당시 잉글랜드 남부리그 챔피언이었던 사우스햄턴은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로부터 한 통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영국계 이민자들이 중심이 된 축구 리그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었고 본고장의 클럽을 불러 직접 기량을 비교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사우스햄턴 또한 축구 종주국으로서의 명예와 신대륙에서의 새로운 시장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이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1904년 7월 그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남미로 향했고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클럽들과 총 8경기를 치릅니다. 이는 유럽 클럽이 남미에서 경기를 치른 최초의 공식 사례로 기록되며 오늘날 아르헨티나와 세계 축구 역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프리시즌이 상품화된 대회로 발전하기 시작한 계기는 기업이 직접 대회를 주최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출발점이 2009년 창설된 아우디컵인데요. 독일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는 전 세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국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과 협력해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프리시즌 경기가 구단 홍보 중심의 구조였다면 아우디컵은 기업이 직접 세계적인 클럽을 초청하고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첫 사례였죠. 2009년 첫 대회에는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AC 밀란, 보카 주니어스가 참가했습니다. 이틀간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진행된 토너먼트는 유럽과 남미 강호들이 맞붙는 미니 월드컵 구성을 띄었고 전 세계 50여 개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아우디는 프리시즌을 글로벌 브랜드 메시지 전달 무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우디컵의 성공은 ICC컵과 같은 대규모의 플랫폼형 대회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미국 스포츠 마케팅 기업 레레벨런트 스포츠가 주관한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은 북미, 아시아, 호주 등 주요 대륙을 순회하며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라 하나의 리그처럼 운영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첼시, 유벤투스, 인터밀란 등 유럽 톱클럽이 참가했고 2014년 미시간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유 레알전에는 10만 9천 명이 몰려 미국 축구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죠. 수익 구조도 치밀하게 설계됐습니다. 개최도시와 관광청의 파트너십, 유니폼 굿즈 판매, 글로벌 중계권, 전용 앱을 통한 티켓 광고 판매 등 다층적 모델을 마련했는데요. 2017년 싱가포르 시리즈는 3일간 10만 명 이상을 모으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ICC 아시아 시리즈 유치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을 개최비와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했고 그 조건으로 3년간 대회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ICC는 팬데믹 이전까지 프리시즌을 일명 비수기가 아닌 수익 시즌으로 전환한 상징적인 플랫폼이었으며 구단 입장에서 글로벌 팬층 확대와 스폰서 노출 극대화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프리시즌에는 대회형뿐 아니라 단일 구단 또는 소수팀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는 투어형도 꾸준히 병행돼 왔습니다. 이 방식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팬 접점 확대와 현지 마케팅 강화, 글로벌 시장 공략과도 연결됩니다. 대표 사례가 200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시아 투어인데요. 당시 맨유는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을 방문하였고 이 중 7월 2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금호타이어컵은 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약 6만 5천 명이 입장했고 최고가 좌석이 30만 원이었음에도 전석이 조기 매진됐습니다. 예매 오픈 2시간 만에 2만 석 이상이 판매되며 흥행을 입증했죠. 타이틀 스폰서인 금호타이어는 개최비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고 브랜드를 경기장 티켓 중계 굿즈에 노출했습니다. 또 6월부터 최고의 꿈을 향해 도전하라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해 1,700명이 회원 가입했고 홈페이지 방문자는 38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724명에게는 공개 연습 경기, 팬사인회, 친선 경기 초청권을 제공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투어로 약 300억 원의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투어 개최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은 해외 매출 확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매출은 2006년 대비 56.5% 증가했고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23%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투어는 교통, 숙박, 관광, 굿즈 소비를 포함해 약 1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는데요. 특히 투어 직전부터 서울 시내 주요 나이키 매장에서 판매된 메뉴 유니폼은 3일 만에 전량 소진됐습니다.
투어 관련 굿즈 판매량은 약 2.5배 증가했고 나이키 아시아 지역 축구 카테고리 매출도 전년 대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투어형 프리시즌이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라 구단 스폰서 현지 시장이 모두 이익을 얻는 완성도 높은 브랜드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09년 아시아 투어가 투어형 프리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오늘날 이 구조를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단연 쿠팡 플레이 시리즈입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2022년부터 매년 여름 유럽 주요 구단을 초청해 국내 K리그 팀과 맞붙는 투어형 시리즈 경기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참가 구단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2년부터 토트넘 호스퍼, 세비야, 맨체스터 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초청되었죠. 국내에서는 K리그 단일팀 또는 올스타 팀이 상대했습니다. 경기 외에도 각 구단은 방한 기간 동안 오픈 트레이닝 데이, 미디어 데이, CSR 행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접점을 넓혔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왜 이렇게 프리시즌 투어에 진심일까요? 쿠팡은 이 시리즈를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 이용자와 멤버십 가입자를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앞서 제작한 스포츠 OTT의 미래 영상에서 이미 깊이 다룬 바 있습니다.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결국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경기 수익 자체보다 멤버십 활성화, 플랫폼 체류 시간 증가, 콘텐츠 생태계 확장과 커머스 매출 확대까지 연결하는 구조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쿠팡은 2024년 유료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지만 쿠팡 플레이의 이용자 수는 오히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월간 사용자 수가 약 68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죠. 특히 2024년 여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맞붙은 쿠팡 플레이 시리즈 기간 동안 일일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었고 월간 사용자 수는 760만 명을 넘기며 플랫폼 전체의 반등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정체 상태였던 쿠팡 플레이는 이 시리즈를 기점으로 명확한 성장세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와 같은 오늘날의 프리시즌 투어는 유럽 구단에게도 흥행 수익과 브랜드 노출, 그리고 파트너십 확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2022년 한국을 방문해 서울과 수원에서 두 차례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때 티켓 수익은 약 160억 원 규모였습니다. 전액이 구단에 귀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 프리시즌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굿즈와 유니폼 판매도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토트넘은 2022-23 시즌에 상업 수익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는데요. 특히 굿즈와 라이선스 수익이 전 시즌 대비 315만 파운드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스폰서십 확대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메뉴와 파트너십을 이어오던 금호타이어는 2016년부터 토트넘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프리시즌을 주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해왔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프랭크버거, 투미, 시디즈 등 10억 원 이상의 국내 파트너십이 토트넘 핫스퍼와 체결되었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토트넘의 2023년 연간 수익은 6억 4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팬층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결국 투어형 프리시즌은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 확장과 브랜드 수익화, 스폰서십 다변화, 그리고 훈련 효과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플랫폼이 된 것이죠.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선수들에게도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K리그 선수들은 세계 최정상급 클럽과 맞붙으며 기량을 증명할 드문 무대를 얻는데요. 2022년 토트넘전에서 활약한 양현준 선수가 이후 셀틱 FC로 이적한 것처럼 실전 노출이 유럽 이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시즌 투어는 K리그 선수들의 유럽 진출 가능성을 넓히는 스카우팅 창구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이후 K리그 1 선수들의 유럽 완전 이적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적 리그도 스코틀랜드, 벨기에, 덴마크, 잉글랜드 챔피언십 등으로 다양화됐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유럽 진출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인지도 상승 효과도 큰 것이죠. 한편 유럽 클럽들도 이 시리즈를 실전 수준의 프리시즌 훈련으로 활용합니다. K리그 팀과의 경기뿐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 대 AT 마드리드, 토트넘 핫스퍼 대 바이에른 뮌헨처럼 유럽 강호 간 맞대결도 치르며 시즌 전 경쟁력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국내 선수에게는 유럽 진출의 발판, 유럽 클럽에는 전술 점검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유럽 팬과 스카우터에 노출되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이적뿐 아니라 광고 스폰서십 등 부가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국내 선수들에게 실력과 인지도를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프리미엄 무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에도 프리시즌 상업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구에서 프리시즌은 선수단 조율과 컨디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훈련 중심의 시기였는데요. MLB와 KBO 모두 스프링 캠프와 청백전, 인근 팀과의 연습 경기로 시즌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야구도 프리시즌의 상업화 흐름에 발맞추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MLB 월드 투어 시리즈입니다. 2024년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한국으로 초청해 KBO 구장에서 첫 MLB 정규 시즌 개막전을 치렀죠. 이 시리즈는 일본, 멕시코, 영국 등으로 확대되며 MLB 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 시즌 성적에 반영되는 공식 경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즌 초 글로벌 개막전을 통해 팬덤 확대, 야구의 국제화, 중계권 수익 등 다층적인 효과를 노리는 구조입니다. 이 변화는 KBO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2026년부터 도입되는 아시아 쿼터제는 리그 국제화의 첫걸음인데요. 일부 구단은 이미 호주, 일본 등에서 전지훈련과 실전 경기를 병행하며 해외 야구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이글스는 호주 국가대표팀과의 현지 친선 경기를 통해 호주 야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호주는 기후, 시차, 인프라 면에서 한국 구단 전지훈련지로 적합합니다. 따라서 KBO가 공동 마케팅이나 프리시즌 국제 시리즈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리그 브랜드를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축구와 야구 모두 프리시즌은 시즌 준비를 넘어 브랜드 확장과 수익 창출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900년대 초 사우스햄턴 FC의 남미 투어로 시작된 프리시즌의 역사는 한 세기를 지나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문화 교류와 브랜드 전파의 목적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시장 확장과 수익 창출, 팬덤 형성이라는 거대한 스포츠 산업 안에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모두에게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국제 축구 연맹 클럽 월드컵 등 국제 대회의 확대가 이어지며 선수들의 연간 경기 수는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프리시즌 투어까지 정규 시즌 못지않은 밀도로 구성되며 선수 개인의 회복과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정 과밀화로 인한 부상 위험, 컨디션 저하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불만이 아닌 전 세계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공론화되는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시즌 투어가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성 이벤트가 아니라 수십억 원의 티켓 수익, 중계권 매출, 스폰서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구단 입장에서 프리시즌은 더 이상 준비 기간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이며 핵심 수익 창출의 일부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프리시즌을 통해 구단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스폰서는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며 팬들은 일생일대의 추억을 얻습니다. 동시에 선수들은 경쟁력을 다지고 클럽은 경기력을 점검하죠. 이처럼 각 이해관계자 모두가 얻는 이득이 분명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밀한 일정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지 산업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프리시즌은 오늘날 축구 비즈니스의 방향성과 의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결국 이 거울에 모두가 비춰졌을 때 웃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KBO나 K리그도 곧 해외 투어를 다닐 수 있는 변화가 오기를 바라며 프런트 오피스가 준비한 5번째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